아,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입지. 자, 149페이지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봐볼게요. 제일 먼저 출제빈 노풍을 우선 먼저 하자고요. 자, 우리 지대는 크게 두 개 있죠. 어떤 지대? 농업과 어떤 거? 도시 두 개 있다, 그죠? 중요한 건 농업이 중요한 거죠. 자, 제일 먼저 어떤 지대? 차액. 요거 누가 말한 거요? 리카도. 두 번째, T 내내 무슨 지대? 위치.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죠. 마르커스, 막스. 무슨 지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제목색이 답이 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빼준 거지. 뭘 빼준 거요? 생산비 또는 비역도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생산비 또 비역도는 무조건 이건 리카도 겁니다. 오래 보시고 두 번째 보니까 T 내내 무슨 지대? 위치인데 위치에 따라 분명히 지대가 달라지는 거죠.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무슨 차이? 거리. 그러니까 무조건 거리란지 운송비는 전부일 겁니다. 근데 거리가 가깝든 뭘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T 내는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있다. 왜? 개인한테 뭐가 있습니까? 사유하지. 소유권.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하자고. 뭘 비교하죠? 한 개지. 한 개지의 지대가 있다 없다? 없고 요거는 있다. 얘는 뭘 묻는 거요?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가 떨어져서 토지가 집약적 저방적이지.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지대는 학자가 꽤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준지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등등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중요하죠. 자, 요거 번역하자고. 어떻게? 지대가 아닌 게 지대인 차 하는 건데 이 말은 원래 이건 뭐요? 지대가 아니라 임료. 임료와 지대 차이가 알고 있죠. 생산 가능한 물건이면 임료고 생산되지 않는 물건 이용 대가면 지대인데 그럼 이 말은 임료인데 지대 인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생산 가능한 물건인데 생산 안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만들기 위해서 뭐합니까? 단기간. 그러니까 단기간 일시적 이용 대가가 뭐냐고 되게 준지대 이렇게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요거 합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같은 말이 뭐라고요? 효율적 같은 말 초과인이 없는 거다. 이때 우리 효율적에서 크게 세 개 있죠.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또 뭐가 있습니까? 강성 있는데 얘는 항상 볼 때 이 약성 같은 말이 뭔가 보시면 돼요. 약성 같은 말? 무슨 정보? 과거지? 그러니까 과거 정보 이용계 곧 이게 약성이고 중강성 여기다 공표된 사실이죠. 강성은 여기다 뭐 있습니까? 공표되지 않는 사실 포함된 거죠. 자,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주식과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중강성.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 강성. 가장 이상적인 시장도 강성이고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이용해도 강성이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과 과정. 자, 중요한 여과는 종류가 중요하지. 그죠? 상향여가 반대 뭐요? 하향여가. 자, 이거 보는 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보는 시간 세 개. 자, 첫 번째 집이 있어. 요 집을 마지막 누가 가져갈래 이게 중요한데 소득이 높은 분이 가져간다. 소득이 낮은 분이 가져간다. 두 번째 이제 집을 하자 보세 팔까 그냥 팔까 따져보는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가치가 더 크게 뛰네. 그럼 하자 보수 하겠죠, 그죠? 거꾸로 수선비가 더 크게 뛰면 하자 보수 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소득이 올라간다 항상 상향 아니에요. 이건 잘 구분하시라고. 아마 거의 다 대부분 시험 내면 틀린 말이 여기서 나와.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을 때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 상향? 자, 이 말 아닙니까? 내 월급이 올라가면 난 저가 집을 버리고 고가 사는 거지. 그 저가 수요가 네, 이럴 때가 분명히 이게 상향이에요. 거꾸로 저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뭐요? 하향이죠. 요 구분하시라고. 두 번째, 자, 요거 묻습니다. 주거 분리인데 여기는 저급 주거지. 여기는 고급이에요. 자, 요 지역에 있는 집값 올라가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요 지역에 있는 집값 떨어지겠다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무슨 여가? 무조건 마지막 누가 이 집까지 하는 거야. 이 집 누가 가져가죠? 그 무슨 여가? 하향여가. 이렇게 넘어가지. 무슨 여가? 상향여가. 자,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설렘과 빈민가는 시장 실패, 시장 성공. 시장 성공. 해결 방식은? 그러니까 집이 나쁜 집을 가지는 목적은 소득이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증가가 있을 때 그 말 대신 철거 정책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요 세 개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죠. 그냥 그런 정도 있다 생각하시라고. 자,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오늘 할 거 보니까 우리 149페이지 입지에 대한 설명인데 입지는 우리 용도상 주거, 상업, 공장 3개 있지만 주거는 보지 말고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업과 공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공업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 항상 먼저 보시면서 움직이시라고. 자, 일단 책 보니까 149페이지 쭉 넘어가서 예, 저기 있는 154페이지 위에까지는 보지 말은 겁니다.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 밑에 있는 이제 상업이 있는데 상업이 자, 제일 먼저 우리 상업이 입지론이 있다.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크리스탈러의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얘는 원래 책에는 없지만 크리스탈러하고 요 반대 허퍼가 있거든요. 있지만 허퍼는 큰 의미 갖지 마세요. 단지 크리스탈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뒷장 가보니까 157페이지 갈로 2번 그 다음에 자 159페이지 갈로 3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60페이지 갈로 4번 요거 3개 묶어서 요걸 다른 말로 인력 이론이었어요. 인력 이론. 자, 인력은 가장 중요한 크게 두 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갈로 2번 누구요? 랠리의 무슨 이론? 소매 인력.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컨버스에 뭐가 있습니까? 분기점 모형. 그다음 갈로 4번 허퍼에 누가 있죠? 확률 모형 또는 중력 모형이다죠.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약간 이제 표현 좀 이상한데 비판했다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뭐 있으면 약간 비판한 게 누구냐 결국은 허퍼라고. 근데 허퍼 이런 참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 가장 큰 단점이 있어. 얘는 실무에서는 거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요 이론을 조금 수정 보완한 게 누구냐 결국은 이게 컨버스. 자, 오래 보시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보니까 렐선도 보이고죠. 갈로본에. 그 다음에 162페이지 2번 상권이 있고죠. 큰 2번. 163페이지 큰 3번 뭐가 있습니까? 공간 균배 원리가 있다죠. 이렇게 보시고 균배 원리. 자, 그래 쭉 넘어가서 이제 165페이지. 공업입지가 첫 번째 갈로 1번 누가 있습니까? 배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최소 비용. 자, 갈로 2번 갑니다. 누구의?
레슈에 뭐 있습니까? 최대 이를 정리하시는데 자 여기 다요. 물론 한 명 돼 있어. 한 명 되고 두 개 합친 통합에는 있지만 근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항상 공부할 때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상업이 더 중요한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래는 이게 매년 계산 문제 시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5회부터 28회까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작년 시험 안 나왔어. 계산 문제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계산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요거는 꼭 푸시고 항상 공부할 때 요걸 먼저 하시고 그다음 가서 그 중에 특히 요 두 개, 요 두 명을 반드시 하시고 그다음 가서 요 내용 하시고. 이건 큰 의미 같지만 다만 요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 하시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예, 배버 요거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지만 사실 그 중에서 요 네 개요. 하나, 둘, 세 개. 요거 하시면 돼요. 다른 건 사실 비록 시험장에 나오더라도 시험에 나오더라도 정답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수업할 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책자 천재 있죠. 천재. 요걸 먼저 하고 있죠. 나중에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줄을 건데.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요. 네, 85페이지. 자, 일단 거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공업부터 제가 먼저 공업 물어볼게요. 공장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 목적이지. 그죠? 돈을 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수익을 더 많이 얻을 목적인데 순수익은 총수익에다 뭘 빼주는 겁니까? 그죠? 굳이 이거 암기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수익을 더 높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비용이 어떤지요? 싼 적 간다는 거예요. 자, 그대로 번역해 볼까? 비용이 싼 적은 그냥 번역해 보세요. 비용이 가장 싼 적이 뭐지? 최소 비용이지. 그래서 이걸 최소 비용이란 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굽니까? 배버라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네 말도 일리는 있다. 근데 왜 자꾸 뭐 있습니까? 비용만 싼 적 가니? 나 같으면요. 자, 우리 총수익은 그 물건 가격과 판 양이거든. 더 많이 팔면 결국 뭐 있으면 더 높은 수익이 나오지 않느냐. 응? 이렇게 해서 이쪽 수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공장들을 차릴 때 한국에 있지 말고 중국이나 인도 가라는 거야, 말뜻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쪽 측면을 강조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많이 파는 지역 간다 이게 뭐라고요? 이래 가시면 돼.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레슈. 그죠? 근데 실제 우리 공부할 건 얘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지. 얘는 큰 의미 갖지 말아요. 다만 이 레슈를 한 목적은 뭔가 하면 배분을 시험 냈을 때 틀린 말로서 레슈를 가끔 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측면이지 사실 여기 뭐 있습니까? 레슈가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좋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장이 어디 입지할 것인가, 어떤 걸 고려할 것인가 중요하다 보니까 공장 입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 그죠? 있는데 비록 여기 있는 배번은요, 크게 세 개 말했지만 세 개를 굳이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말할 것은 요거 마시면 돼. 예, 배번은 무조건 공장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수송비 등을 고려한다를 보시면 된다고. 비록 밑에 있는 이 두 개 돼 있어요. 이쯤에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설마 이렇게 세 개를 냈는데 이 세 개 중 다른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배번은 수송비 등이 싼 지역 가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 운송비가 많은 사람 두 명 있네. 누구 있습니까? 지대에서 티넨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는 배버지. 그래서 그 두 개 마시면 돼. 그러니까 지대가 남는 무조건 이건 전부 다 티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2배 노동력도 고려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2배 보니까 집정력도 고려합니다. 집정력. 요 세 개 있지만 하여간
운송비 등을 고려한다 생각하고 이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운송비가 제일 중요하더라. 요거 마시라고. 자, 요건 좀 이따 하고 얘는 뭐라 했습니까? 공장 등이 입지할 때 어디 간다고요? 살 놈이 많은 지역이지.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는 지역입니까? 작아지는 지역입니까? 커지는 지역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시장 확대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간다. 요 말인데요. 확대 가능성. 물론 이거 설명 쭉 있는데 하지 말아요.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니까 요 말까지 서로 매치된다 생각하시라고. 요것만. 일단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배버가 한 말만 정리할게요. 배버가 딱 두 개요. 비용이 싼 지역인데 운송비 등이 가장 싼 지역 간다 생각하고 운송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제 공장 입지할 때 어느 지역을 선호할 것인가 이걸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향령 산업인데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공장 등 입지할 때 원료 산지가 싼 지역이면 원료 산지 원료 이 산지 간다는 거예요. 또 시장지 훨씬 더 운송비 절감되면 운송비가 절감되면 예, 시장 근처에 공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달리 말하면 원료 지향형 산업 또는 거꾸로 시장 지향형 산업인데 요 문제 푸는 방식을 보시라고요. 자, 일단 결론부터 할게요. 그림을 딱 그려. 우리 항상 뭐든지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들지. 그죠? 그래서 부피가 무조건 큰 쪽에 이제 공장 가는데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형입니다. 거꾸로 여기 있는 원료 가지고 완제품 만들었을 때 제품이 더 크면요. 이건 무조건 시장 간다 생각하시라고. 요것만 딱 그리시라고. 근데 둘 다 그리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딱 생각하시라고. 왜? 그 반대는 반대니까. 자, 설명드려 볼게요. 원료가 10톤이었던 게 완제품 만든 결과 1톤이 만들어진다고 예를 들어 가정해 보자고. 근데 이때 요 원료 산지가 있고 요 물건 파는 시장이 있다 해보자고. 일단 트럭 한 대가 실고할 수 있는 양은 1톤 정도 실고한답니다. 자, 이럴 때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 여기다 공장을 차리면 완제품 얼마나 합니까? 1톤 나오지. 아니, 원료 10톤 가지고 이 원료 산재 공장 차리니까 완제품 1톤 나오지. 그 차 몇 대 가면 돼? 시장까지. 한 대지. 근데 여기다 공장을 차리면 원료가 와야 될 거니까지. 그죠? 몇 톤이죠? 그 차 몇 대요? 어느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냐고. 이쪽이지. 이게 무슨 지향인데? 원료 지향형이지. 그러니까 이래 가시라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둘 다를 공부하지만 둘 중에 한 개만 하시면 안 돼. 한 개만. 자, 참고로 얘는 제일 중요한 말,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돼. 좀 이따 문제 풀겠지만 항상 배번은 운송비란 건 예, 제품의 무게와 또 뭐 있습니까? 거리합이요. 여기 난 요 운송비를 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면 운송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또 무게 또는 부피가 훨씬 더 크면 훨씬 운송이 많이 들겠죠. 지금 하고 있는 운송비 반드시 거리와 무게에 따라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좀 기억하시고. 그 외 나머지는 이거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가볼게요. 이제 얘만 정리해 볼까? 원료 제약력만. 자, 완제품이 되면 중량이 더 커집니까? 감소합니까? 중량이 줄지. 그래서 중량 무슨 산업? 감소 산업이고. 두 번째, 운송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원료가 더 많이 됩니까? 제품이 더 많이 됩니까? 원료지. 왜? 얘가 훨씬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원료 운송비가 제품 운송비 더 클 때는 반드시 무슨 지향령? 원료 지향령. 자, 이런 거 보통 있죠. 주로 어디서 어떤 산업이건 특정 지역에 계속 원료가 나는 산업이 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냐? 시멘트 같은 거. 그런 건 보통 원료 지향령이라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특정 지역에 나온다. 이게 다른 말로 편제 원료 또는 뭐 있습니까? 국지 원료인 사람은 대부분 다 원료 지향형이라고.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시장 지향형 반대로 생각하면 돼. 중량 무슨 사람? 중량? 승가. 부피 누가 더 크? 얘가 더 크지. 그 운송비 얘가 더 크겠지. 운송비는 제품이 더 큰 거. 이런 거 보통 전국에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원료. 그게 뭐냐? 보편의 원료. 이와 같은 건 대부분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형이라고. 그러니까 주로 얘를 많이 기억하시라고. 원료 지향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얘들은 공장을 입지할 때 주로 뭘 가지고 고려했습니까? 뭘 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송비를 특히 배부는 강조하더라. 여러분 보시고 직접 지향형 산업은 대부분 이건 주로 어떤 거면 기술 연관성이 있지. 그러니까 업종들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비용 대비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대부분 뭐 있습니까? 집적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이런 거 보통 집적 지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거 없으면 문제는 딱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자, 우리 그 문제 가볼까 이제. 저기 있는 86페이지.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우리 답이 될 수 있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꼭 기억할 거. 자, 1-12 요거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서 1-14 요 정리하시고. 1-5도 정리하셔야 돼. 그런 정도까지 보시고 2-1번, 2-2번, 2-3번 이러고 정리하시라고. 다른 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1 가볼까? 배번은 뭐라 했습니까? 말 뜻이 뭐죠? 최소 비용이지. 그 최소 비용은 뭐가 최소가 되는 적입니까?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보세요. 번역해 볼게요. 읽어봤죠? 여기 보세요. 배번은 비용이 최소가 되는 적이 최적 입지지. 그죠? 그럼 얘는 뭐라 했습니까? 레스는 수요가 가장 많은 적이 뭐라고? 최적 입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최적 입지인데 어느 걸 고려할 그 차이입니까? 그 수요층 물으면 예고, 비용적인 층 물으면 예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1-1, 2 갑니다. 그와 같이 운송비, 노동력, 집정력 등을 고려해서 비용이 어떤 지역?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라고요? 배버거죠. 자, 그 다음에 1-13 가볼게요. 자, 하여튼 기업 입지 요건 운송비 등이 나온다. 누구 거요? 배버. 그 다음에 1-14 갑니다. 13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고려할 요인이 있는데 그중 뭘 중요시한다? 운송비지. 자, 우리 과거에 시험 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정력이 가장 중요한 시험 나왔다. 틀린 말로써. 그 다음에 1-15 갑니다. 자, 1-5도 쭉 읽어보시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요 세 개가 이제 고려하는데 요 최소 비용이 되기 위해선 운송비 어떨 때? 높을 낮을 때? 낮을 때. 노동력 대가 뭐지? 임금이 어떨 때? 낮을 때. 그죠? 집정력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지. 우리 과거에 시험 날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수송비와 임금력과 집정력을 고려하되 이 모두가 가장 낮은 지역가 시험 나왔다고. 그건 틀렸잖아. 뭐 때문에? 집정력은요. 높아야 되죠. 오래 장난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 1번은요. 요건 가끔 시험 내지만 딱 2개 하셔야 돼. 자, 쭉 읽어보시고. 수송비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2개 있어. 뭐와 뭐? 무게와 뭐요? 거리. 그 말이요. 무게와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 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1번 완제품
제품 생산되는 곳 이만 시장 간다 이거지. 그죠? 요건 시장 지향령이고. 그다음에 우측 가면 2-2번 가볼게. 편제 원료가 많은 지역. 편제는 뭐야? 특정 지역에 난 원료지. 요건 무슨 지향령? 원료 지향령이지. 자, 2-3번요. 기술 연관성이 높다. 이거 무슨 지향령? 집적 지향령. 그래 보시면서 그다음에 2-4번까지 정리하시라고. 2-4번. 기억번. 누가 더 큰 거야? 부피가. 무게가 누가 더 원료가 더 큽니까? 제품이 더 큽니까? 네? 원료에 비해서 제품이 더 크잖아. 무게이든 부피이든. 큰 쪽 가야 되지. 제품이 더 크지. 그럼 어디 가야 돼? 시장. 그죠? 근데 이 니언번 기술 연관성 높다 이거 뭐죠? 아까 전에 기술 연관성 높은 거 집적 지향령 산업이지. 되었죠? 그래 정리해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 공부할 건 요거 마시면 돼. 거기 다예요. 문제 나봐요. 그거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그 얘는 시험 안 나오지. 그냥 넘어가시라고. 우리 시험 냈나 아까 똑같은 이 말이에요. 얘들 둘 다 최적 입지는 뭘 고려한다? 수요를. 수요 많은 적이지. 얘는 비용이 싼 적.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항상 뭘 강조한다? 수송비. 자, 오래 보시고. 여기에 따라 결국은 이 입지 형량이 달라지죠. 자, 부피가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령. 제품이 더 크면 시장. 그거 마시라고.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기술 연관성 높다.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럼 우리 거기 있는 85페이지 다시 보세요.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자, 85페이지 배버 뭐라 했습니까? 공장 입지 요인은 항상 뭐를 고려한다? 운송비 등을 고려한 보시고. 천재.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1번 그 말 뭔지 알겠죠? 수송비는 뭐와 뭐 고려한다고? 무게와 거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 보시고 또 그럼 1번, 2번 요체 알겠죠? 그 나 같은 주로 원료 지향령은 기억하겠다고. 그 원료 지향령에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그 디귿번 다시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갈로 3번 집적 이익적. 우리가 알고 있는 집적 지향령 반드시 뭐야?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 요거만 기억하시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상업으로 넘어가 볼게. 이제 88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 상업은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합니다. 상업 첫 번째 상권이라는 개념은 좀 알고 있자. 상권 같은 말이 뭐냐? 배우지. 요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네, 현재 동네 슈퍼를 하고 있는데 내 물건 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가장 멀리 오는 고객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쭉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고객들 오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뭐예요?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지. 요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상권 또는 뭐라죠? 배우지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권역이라고. 이때 중요한 건 요거 아셔야 돼. 내 판매액에 따라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로 구분됩니다. 문제는 몇 프로가 왔을 때 1차 이걸 알 필요 없어. 왜? 학자마다 보는 식이 다 틀리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75%가 되는 지역이 1차고 15%가 2차고 그 외가 3차인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말한 거예요. 그냥 다 말 것은 뭐 있습니까? 상권 구분은 1, 2, 3차 구분된다 이거 마시면 돼. 그래서 그런 말 보시고 자 해볼까요? 상권의 구분은 1, 2, 3차로 구분된다. 근데 얘보다 중요한 건 상권의 범위는 시간이 경과되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 항상 고정돼 있을 것인가 묻는 거예요. 동네 슈퍼하고 옆에 대형 이마트 들어왔어. 내 상권 확 줄겠지. 그죠? 그래서 시간 등에 따라 항상 뭐 있습니까? 고정돼 있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대신 가변적이면서 뭡니까? 유동적이 된다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우리 물론 과거에 이제 시험 냈지만 지금 거의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안다면
이런 두 개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두 개. 자, 그럼 이게 두 개 어떻게 시험 나는 봐볼게요. 예, 저기 있는 90페이지 고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예, 1 시리즈하고 저기 뭐 있습니까? 주로 2 시리즈 있죠. 2-1, 2-2 요거 두 개 보시면 돼. 다른 건 큰 의미 갖지 말고. 아, 다시. 1-1-2하고 2-1, 2-2 요 정도까지 보시고 다른 게 넘어가시라고.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러면 1-1, 2 가보니까 상업용 배우지 즉 상권이란 것은 쭉쭉 가시면 그 배우지 범위가 항상 시간의 경과에도 그죠? 가변적이지. 고정돼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2-1번요.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한 구역,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이 존재하는 근역을 말한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규모가 즉 동네 슈퍼와 그다음에 백화점 상권 같습니까? 다르겠죠? 다르다. 그 다음에 예, 2-2번 이건 약간 상식인데 좀 어렵습니다. 예, 봐볼게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자 물어보죠. 그럼 동네 슈퍼와 백화점 중에 훨씬 더 자주 가는 것이 동네 슈퍼예요, 백화점이에요? 슈퍼지. 그 슈퍼는 구매 빈도 높은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뭐 훨씬 더 상권이 더 커지. 그죠? 네. 그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 틀리기 쉬우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 예, 이제 지금부터 상업 관련된 이론할 겁니다. 이론하는데 예, 맨 먼저 중심지 이론할 이론. 요거 누가 말한 거죠? 우리 이건 장난치지 않는데 제가 좀 이따 확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퍼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허퍼가. 거기 볼래요? 원칙은 보세요. 자, 여기 허퍼가 두 명 있거든요. 요렇게 두 개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논문이 두 개 있어요. 논문이. 근데 주로 공부할 건 얘를 공부하지는 하지 말라고. 우리 과거에 13회 딱 한 번 나왔거든.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 제가 이제 대학 교재를 쭉 보니까 이런 거 중심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 허퍼 거의 빠졌더라고. 최근에. 그 말이 결국 얘는 시험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허퍼 나면 인력만 기억, 인력만. 그래 가시면 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 중심지란 말 뜻. 그러니까 크리스탈 한 말은 딱 3개 또는 2개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 아예 보지 말고. 이 중심지란 의미를 먼저 기억해. 중심지. 중심지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 어떤 물건 등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장소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우리 동네에서 라면 살 거 어디 갑니까? 슈퍼지. 거기 중심지야. 이마트 가서 우리 물건 사지. 그게 뭐라고? 그게 중심지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말 항상 뭐 있습니까? 이를 보시면 돼. 이 중심지란 것은 어떤 제품,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곳 또는 공급하는 장소가 뭐냐? 중심지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굳이 정확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쉽게 말하면 뭐 있어? 이건 무조건 슈퍼. 그러니까 슈퍼나 옷가게 이런 거 있지. 이마트, 백화점 있지. 그게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얘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 요거 마시면 돼.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곧 이게 크리스탈로다. 그래서 우리 보통 빼면 중심지 형성 과정이죠, 그죠? 그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곧 이게 허퍼가 된다. 이거 마시라고. 우리 과거에 이 크리스탈 가지고 시험 냈을 때 얘만 가지고 단독으로 시험 낸 적이 3번 있는데 그 단독 내니까 이 5개 지문 만들기 굉장히 빡빡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시험 나면 거의 지문서 한 개 딱 뜬다고 뜰 때. 떠본들 결국은 요거 아니면 한 개 돼 있어요. 즉 두 번째 중심지 간에
포섭 원리를 설명한다. 이게 누구냐? 크리스탈. 이렇게 하시라고. 딱 요거만 하시면 돼. 자, 가볼게 이제. 다시 요 말이 뭐요? 슈퍼가, 동네 슈퍼가 어떻게 하면 형성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더라. 그럼 한번 물어보죠. 동네 슈퍼 할 때 나 슈퍼 들어갈 거거든. 그럼 슈퍼 할 때 뭘 고려합니까? 자, 아무거나 생각하지 말고 이 동네 슈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뭘 따집니까? 그게 핵심이 뭔데? 투입 대비 나오는 수익 아니야?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을 따져보는 말듯이. 그죠? 그걸 좀 달리 표현해볼게 이제. 자, 다시 볼게요. 여보세요 이제. 여기 현재 중심지 동네 슈퍼의 슈퍼. 슈퍼가 있으면 내 물건 사기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이 있는 범위가 있지. 자, 다시. 동네 슈퍼가 있어. 내 물건 사기에서 마지막 올 수 있는 고객이 있지. 여기에 뭐라고? 이걸 연결한 게 뭐라고? 이게 상권이지. 같은 말이 뭐냐? 내 물건이 미치는 범위 아니야?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요거 이상 지나면 내 물건 사러 옵니까? 안 올게 되죠. 자, 요걸 좀 번역해 볼게. 이렇게 가보자고. 이렇게 있으면 내 물건 살 수 있는 마지막 올 수 있는 고객이 보니까 이만큼 온대. 요 범위 안에가 내 물건 사러 오겠지. 자, 이게 총 몇 명이냐 보니까 500명 된대. 500명. 여기 거리가 얼마 되냐? 1km. 그러면 물건이 뭐죠? 재화지. 재화가 미치는 범위가 뭐요? 재화 도달 거리. 자, 500원인데 실제 내가 중요한 건 어느 정도 고규모 본점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자, 일단 이게 수익이다. 그죠? 본다면. 그러니까 본점 본다 이게 이제 투입 요소인데 100명마다 저는 본점 본대. 본점 본다 이 말 뜻이 뭐냐?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 곧 이게 보니까 300m가 되어지더라. 우리 슈퍼에서. 여기에 수익 아닙니까? 여기에 비용이고. 이런 적은 장사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나 본점 몇 명 오면 됩니까? 100명이지. 실제 몇 명 오고 있어? 500이지. 장사. 한다면 중심지 슈퍼가 들어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슈퍼가 들어설까 말까 따지는 게 누구라고? 얘라고. 그러니까 설마 잠시 자 보세요. 얘가 더 클 때 중심지 형성되겠다죠? 근데 이건 의미를 갖지 말고 크다 적다 의미 갖지 말고 딱 요거만 하시면 돼.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중심지 형성 과정 설명한다. 두 번째. 설명할 때 뭐 있으면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요 둘 관계를 통해 설명하다 이거 맛있는다고. 즉 최소 요거치하고 재와 도달 범위 관계를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게 크리스탈을 보시면 돼. 그러니까 크다 적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이 포섭이란 말 뜻이 뭐냐? 한번 물어보자고요. 원래 이 크리스탈은 기본 전제가 접근 방식이 거시적 접근 거시적. 큰 의미 없어요. 그것이란 것은 여기 있는 이 창원시 전체를 다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원 전체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만 창원시가 있는데 그럼 동네 슈퍼 상권이 더 큽니까? 아니면 대형 할인점 상권이 더 큽니까? 할인점이지. 상권 수는 슈퍼 수가 많습니까? 대형 할인점 수가 많습니까? 슈퍼죠. 자, 이렇게 있는 동네 슈퍼 아주 많은데 상권이 얘보다 좀 더 큰 뭐 대형 할인점은 이렇게 상권이 더 클까 이렇게? 그죠? 자, 얘보다 더 큰 게 백화점이거든. 그죠? 백화점이 훨씬 큰 있는 상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해 볼게. 포섭 중심지가 아까 뭐라 동네 슈퍼지. 자, 다시 할게. 할인점은 동네 슈퍼보다 상관도 크지. 포섭이 뭐요? 할인점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슈퍼 상권 포함되어 있지. 여기 포섭이 이게. 그러니까 백화점 상권 안에 보니까 할인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속에 뭐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지. 이런 관계를 설명한 게 누구냐 곧 이게 크리스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쓰는 중심지라는 건 보니까 슈퍼가 제일 적지 상권 크기가. 이런 걸 보통 저차원 중심지이고
얘보다 또 좀 더 큰 게 할인점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중차원. 얘보다 더 큰 게 뭐죠? 고차원인데 그럼 굳이 뭐 중, 저, 고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굳이 설명 이겁니다. 고차원은 뭐 도심 중심 상권이고 중차는 보통 부심지에 있는 상권이고 저차는 동네에 있는 상권인데 굳이 그래 보지 말고 백화점, 할인점, 동네 슈퍼 생각하면 돼. 이런 관계가 어떻게 포섭되냐 설명 곧 이게 크리스탈러라고. 자, 물론 이걸 가지고 모의고사형의 시험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자, 잠시 이제 우리 거기 어디 보는가 하면요. 88페이지. 예, 2번 상업입지에서 갈로 1번 중심지 이런 나이즈죠. 거기 꼭 볼 거 우리 그 동그라미 1번 중심지 형성 과정 또 재와 도달 범의 최소 요구치 관계 설명했다.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놓을래요? 요거더라. 요거. 중심지 간의 포섭 원리 좀 적어 놓으라고. 중심지 간의 포섭 원리 설명한 것도 크리스탈로입니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라고.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특징은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자, 설명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봤죠? 여기 보세요. 상권수는 누가 제일 많습니까? 누가 제일 적지? 뭐 이렇게 되겠네. 여기 무슨 모양? 피라미드 모양. 니은번. 상권의 크기, 재와 도달 범위, 상품의 수는 백화점이 많습니까? 동네 슈퍼 많습니까? 백화점이지. 고차원이지. 자, 그다음에 D급번. 자동차 등이 발달되면 동네 슈퍼 갑니까? 이마트 갑니까? 이마트 가겠지. 그 동네 슈퍼는 망한다고 말 뜻이야. 그다음 니얼번.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백화점 수는 많겠지. 그 백화점 간의 간격도 좁아지겠죠. 그런 설명인데 이건 단지 모의고사용이지 실제 시험은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구장창 뭐 있습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런데 다시 허업은 제가 딱 한 번만 설명할게요. 이거 이 시험 안 나올 거니까. 자, 여보세요. 허업보다 중심지 내려는 주로 보는 시각이 미시적 접근입니다. 즉 소비 행태 분석. 행태 분석인데 적을 필요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슈퍼가 있는데 다시 우리 집이 있는데 슈퍼가 있죠. A 지역과 B 지역에서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요? 가까운 곳에 가는 거지. 그죠? 다시 동네 슈퍼보다 약간 떨어진 곳에 이마트 있어. 어디 갈 거요? 이렇게 말하는 곧 이게 얘라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 살 때 어떤 행동 심리를 따져볼까? 이걸 따져보면 곧 이게 허퍼인데 요건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요건 좀 보여줄게요. 요건 마시면 돼. 어디 가시는가 하면요. 91페이지요. 4-2번이 있죠. 4-2번. 그거 한번 보시라고. 문구 2개 있지? 이해되겠죠? 앞에가 그 말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물건 선택, 동네 슈퍼 가까운 간다. 근데 만약에 적당한 거리에 뭐 있습니까? 예, 고차원 중심지수는 동네 슈퍼는 지나치겠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죠? 딱 그거야. 그래서 우리 거기 4-2번의 허퍼의 중심지 옆에다가 이 말 써놓으세요. 이 말 써주세요. 소비 행태 분석 이거 써놓으세요. 소비 행태 분석 4-2번 옆에다가. 그래서 소비 행태 분석 딱 나오면 무조건 허퍼 거야. 잘 안 묻겠지만 문제에서. 됐죠? 자, 그래 보시고 지금부터 있죠. 요거 할 거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 할 겁니다. 이거. 자, 다시 문제 볼게요. 90페이지. 4-11부터 4-16까지인데 이런 공부한다면 무조건
4-111213까지만 공부하면 돼. 11, 12, 13까지만. 14, 15, 16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11 가볼게. 자, 그 딱 두 개 있죠. 예, 크리스탈의 중심지는 줄 끊으시고 중심지 계층 간의 포섭 원리 요거 기억하시고 요 말 딱 나면 무조건 크리스탈 거야. 그래서 그 밑 쭉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째 줄.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거리가 뭐요? 백화점 간의 거리하고 동네 슈퍼 거리 누가 더 멀지? 백화점 간이지. 그래 번역하셔야 돼. 그러니까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지 간의 간격이 훨씬 뭐요? 더 멀고 규모도 더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 갖고 있지. 이거 이해되겠죠? 이걸 자꾸 번역할 때 백화점 동네 슈퍼 생각하고. 그 다음에 4-12요. 자, 이건 이름 묻습니다. 재와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다. 이게 누구라고? 그 말 기억하시오. 그렇게.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4-13 작년 나왔던 문제 읽어보시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네 슈퍼하고 백화점이 봤을 때 재와 도달 범위 최소치 범위는 달라지겠지. 그죠? 그렇게 묻는 거. 그 세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런 관계만 하시면 돼요. 관계만. 그죠? 자, 다시 앞장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건 인력 이론. 자, 인력 이론 할 건데요. 자, 인력이란 말 뜻이 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보세요. 얘는 이거지. 중심지는 요 동네 현재 중앙동에 보니까 동네 슈퍼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본다면, 그죠? 근데 얘는 이미 들어서 있는 동네 슈퍼가 A라는 슈퍼, B라는 슈퍼가 있는데 여기 상권이 서로 중복될 것 같은데 중복이면 여기 있는 고객 A, B 둘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간다면 각각에 있는 고객이 인력은 뭐예요? 어느 정도 끌어올래?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 슈퍼 들어서는 거, 들어서 있는 슈퍼가 어떻게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 따져보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인력이 이 말이라고. 그러면 인력은 중요한 건 상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끌어오는 힘은요 강할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 슈퍼, 이게 동네 슈퍼예요. 얘는 저기 대형 할인점이라고. 이쪽 훨씬 많이 갈 것 같은데, 그죠? 그 결과 뭐 크기에 따라서 뭐 합니까? 끌어오는 힘은 강하지. 이건 비례관계도죠. 거꾸로 보니까 거리가 멀면 끌어오는 힘은 약하겠도죠.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이 지문이 엄청나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말로 물었을 때. 딱히 이거 장난칠 게 별로 없거든 사실은. 이걸 반대로 시험을 꽤 많이 낸다고. 참고로 잠시 요 크기란 말 대신 뭘 주로 쓰는가 하면요. 인구수나 면적을 통해서 이 말 많이 씁니다. 면적, 이 크기 대신 이런 말 많이 쓰게 돼 있다고. 거리는 보통 뭐 있습니까? 시간을 많이 쓰겠다죠.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자, 우리 인력 가지고 말을 한 사람이 3명이 있지만 그 중에 2명만 기억하시면 돼요. 레 1, 2와 뭐 있습니까? 허퍼. 자, 봐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 두 개 차이를 가지고 본다면 이래 보시면 돼요. 현재 A란 점포와 B란 점포가 있는데 이 중간에 고객이 쭉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랠리는 잠시 기본 전제가 딱 2개 있어. 첫 번째, 무조건 점포는 딱 2개만 있을 걸 가정해. 무조건. 의무적으로. 두 번째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항상 둘 중에 딱 한 곳만 물건 산다는 가정을 두고 있다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래 봤을 때 사람들은 물건 살 때 가까운 곳에 물건 삽니까? 먼 곳에 물건 삽니까? 그러면 여기 고객 어디 간다? A. 얘는요?
B 가겠죠.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서 과연 상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 어디가 될 것인가 요걸 시험 낸다고. 자, 만약 상권이 둘 다 똑같은 크기 있으면 대충 어디 분리되겠습니까? 중앙 되겠지. 그죠? 근데 이때 상권이 A가 B보다 훨씬 더 크다면 아마 이쪽 더 많이 갈걸? 그죠? 얘는 동네 슈퍼 할인점이면 그래서 분리되는 점은 이쯤에서 분리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상권이 분리되는 경계점 뭘 강조했는가 하면요. 상권 분리를 강조하더라. 분리의 경계점을 파악할 목적입니다. 그래 보시면서 두 번째 자 다시 허퍼부터 해볼게요. 허퍼 다시 보세요. 허퍼는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자기 동네에 있는 동네 슈퍼에 딱 한 곳에 물건 삽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현실상 보니까. 그래서 이거 말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원래 점포랑 서로 이렇게 중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 고객은 A 갈 수도 B 갈 수도 있다. 결국 얘는 뭘 강조한 거예요? 상권은 얘는 분리된 거지. 얘는 뭐한 거예요? 중복되는 거지. 그래서 강조되는 점이 상권이 어떻게 중첩되는 강조했지.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러면 얘는요. 요 고객은 항상 어디 간다? A 간다는 거지. 얘는 어디 간다? 이미 갈 고객 갈 장소 딱 정해져 있지. 그래서 얘는 결국은 결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확정론적 접근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얘는 보니까 요 고객 현재 A와 B의 둘 중에 가는데 항상 갈 확률이 매번 둘 다 똑같이 반반 갑니까? 실제놈들?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점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응? 인간성이 있고 그래서 얘한테 많이 가겠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확률을 보니까 얘한테 60%, 40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 있으면 확률로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름 구분한 목적은 기억, 니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자, 디귿번. 그러면 상권 경계가 가까운 쪽은 상권이 큰 쪽, 작은 쪽. 이쪽이 가깝습니까? 경계점 이쪽이 가깝습니까? 여기지.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상권은 어느 쪽? 작은 쪽에 가깝습니다. 요 특징 아시고.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건 답을 장난칠 수 있는 문제라고. 응?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디귿번. 얘는 A는 시장 점유율 얼마? 60. B는 이거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시장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을 파악할 수 있다. 같으면 고객의 유인력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칙은 있죠. 이게 우리 레일 이론이 미국의 1950년대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맞았건 사실은 왠지 압니까? 1950년대 대부분 다 그 당시엔 교통수단이 거의 뭐 있습니까?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있으면요, 작은 중간 마을이 있을 거 아니 이렇게 큰 대도시가 있으면 이런 마을에 큰 슈퍼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중간에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보통 뭐 있습니까? 딱 한 곳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결국 말 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어진 게 현대화 되니까 큰 대형 할인점도 뭐 있습니까? 큰 도시 안에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고객이 딱 한 곳만 가지 않고 이렇게 서로 중복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일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결국은 얘는 기본 드리면 상권 몇 개 있을 가져간다고? 2개.
딱 한 곳만 가는 거지. 근데 얘는 반대야. 현대는 보니까 그럼 실제 동네 슈퍼에 딱 두 곳만 갑니까? 실제? 3개, 4개 갈 수 있지. 그럼 결국은 상권은 3개, 4개 있을 수가 있다. 그 결국 상권을 만들어 중복된다. 되었을 때 몇 프로 정도 갈 것인가 알아본 게 누구라고. 이런 이제 기본 베이스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까 허퍼런 자 무슨 접근 방식? 그 무슨 모형? 확률 모형 그 말 뜻으로 이게. 응? 그다음에 얘는 이런 소매 인력, 소매 반대가 뭐요? 반대말, 도매. 그러면 동네 슈퍼는 소매 도매. 백화점은 소매 도매. 백화점 소매야 소매. 그러니까 소매 도매 차이 뭔가 이겁니다. 최종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이 소매고 여기 있는 그 점포가 중간 도매상이 있지. 얘들이 뭐 있습니까? 또 다른 어떤 점포한 물건을 대주는 게 기간이고 이게 도매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소매. 고객이 물건 살 때 오는 거를 따지면 소매력이거든요. 사실 표현 자체가. 일단 그런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지금. 자, 열어봤으면 내용 가볼게. 이제 문제 일단 우리 거기 88페이지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2번 설명되었습니까? 아니 갈로 2번 인력에서 됐죠? 자, 열어봤으면 이제 문제 풉니다. 문제 가보죠. 91페이지. 자, 4-5-5 시리죠. 5-11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이게 4번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잠시. 무조건 장난치면 이게 반대로 시험 내. 이거. 얘는 항상 조심하라고. 자, 5-1 보니까 조심할 건요. 자, 잠시. 크기에서 비례 반비례. 크기에 대해서. 비례인데 크기 대신 크기란 말 대신 인구나 면적을 쓴다 보통. 그 말만 좀 조심하라고. 인구에 대해서 비례, 면적에 대해서 비례, 크기에 대해서 비례를 가시면 돼. 그죠?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뭡니까? 반비례. 여러분 거리 제곱이란 말 제곱은 큰 의미 같지만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5-1, 2도 꽤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X 도시가 Y보다 크다면 항상 상권 경계는 큰 쪽, 작은 쪽 어느 쪽이 가깝지? 작은 쪽. Y가 작은 거지. 그죠? 그런 말 좀 보시고. 그 다음에 5-2일 갑니다. 2일 가보니까 허퍼는 이미 고객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확률입니까?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지. 그래서 5-22 요건 기억하실 때 확률 모형으로 시장 점유율 감소를 추산했다. 이게 누구냐? 허퍼. 자, 그 말 같은 말이 5-23인데 참고로 이런 말 때문에 이게 무조건 통과해.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에 이용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가 얼마냐, 또 거리가 얼마 될 것인가, 점포의 면적 등을 고려한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분명히 A가 B보다 상권이 더 크면 아무래도 A 쪽이 더 많이 가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자, 보세요. 상권이 2개 있을 때 A한 올려서 고객수, 3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이한 오는 고객수가 달라지겠지. 점포의 수야. 그래서 결국은 3개죠. 첫 번째 점포수가 얼마 될 것이고 면적, 크기지. 그다음 거리 이런 걸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거기 있는 우리 뭡니까? 5-23은 그냥 한번 본 거야. 얘를 장난치지 못한다고. 자, 그래 보시고 뒷장 가볼게요. 일단 요거까지. 자, 그런데 잠시만. 일단은 얘가 시험 내면 거의 90% 뭔지 압니까? 계산 문제. 그래서
인력 이론과 hợp 있는 계산 문제는 꼭 푸셔야 돼. 꼭 푸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요 공식 따라갑니다. 공식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거리에 대해서 반비례는 결국 분모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크기에 대해서 비례 반비례 이런 건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마찰이란 말 해봤습니까?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내가 그곳에 이동할 때 그러면 불편함을 따지. 불편함. 그러니까 자, 거리가 멀면 그만 힘드는 거 아니에요. 힘든 만 결국은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거든. 이런 마찰 비용 이론. 그래서 내가 불편 계수. 그래서 항상 이 거리 뒤에 뭐가 들어오면 항상 마찰 계수가 들어와. 계수가. 근데 마찰 계수는 보통 허프는 무조건 얘는 2를 주어진다고. 허프하고 랠리는. 근데 자, 결론 이렇게 하죠. 지문상에서 마찰 계수라는 값 주어지면 그걸 그냥 그대로 쓰고, 쓰고 없으면 무조건 저기 보통 있으면 있는 없으면 무조건 이성을 쓴다고. 알겠죠? 원래 여기 있는 랠리는 뭐라 했는가면요, 거리 제곱성의 반비례야. 아까 봤지만. 그래서 얘는 절대 마찰에서 안 주어져. 이미 2라는 걸 주어져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시면 돼. 마찰 계수 값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그냥 따라가시고, 마찰 계수 없으면 뭐 있습니까? 무조건 이성 쓴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딱 두 개 맞게요. 뭐를 하는가 하면 다른 건 하지 말고 93페이지 있는 그 계산문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그것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문제를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이제 원래 그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보세요. A란 점포와 B란 점포가 있는데 중간에 고객이 있더라 이거야. 있는데 이 고객이 A와 B에 각각 얼마 정도 갈 것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A 면적, B 면적이 고객 시청 얼마죠? 항상 이거 볼 건 10만 제수를 보자면 그 뒤에 말이 따라올 수 있어요. 요 중에 몇 프로가 간다 할 수 있어.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중에 몇 프로 간다 했습니까? 이 말은 이 고객 10만 명 중에서 7만 명만 A 할인점과 B 할인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딴 데 가는 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A 도시 매장 크기 얼마요? 면적 A 5천이지? B는 얼마요? 2만이지? 자, 근데 A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얼마요? B는요? 요 그림이요. 물론 나중에 좀 빨리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푸시고 원론치 가보죠. 자, 우리 공식 항상 뭐번에 뭐라고? 거리분의 크기인데 거기 마찰 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마찰수 얼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요거 빨리 푸는 방식은요, 무조건 약분 하셔야 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로서 무등하시라는 거예요. 거리는 1대2지. 그죠? 1대2. 마찰이 얼마라고? 매장 면적 5,000대 2만이면 이건 몇 대 몇이에요? 1대 여기 약분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라고. 크기 1. 얘 뭐 얼마요? 크기 4지. 1분의 1은 얼마요? 1. 4분의 4는 얼마요? 1이지.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봐. 얼마 돼? 2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하면 전체에 있는 고객 중에 2분의 1씩 뭐야? 둘 다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분산된다 이 말이라고. 그럼 각
곱해줘봐. 얼마씩 한다? 35,000, 35,000이지. 그죠? 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푼다는 것만 지금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이번에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밑에 1-2번 읽어보시고. 모양새가 똑같아요. 자, 봐볼게. 이제 그 고객수 얼마 있습니까? 1000명이지. 자, 쇼핑센터 1 매장 크기 얼마요? 네? 1000. 자, 2도 매장 크기 얼마요? 1000입니까? 요 1까지 가는 그 거리 얼마요? 5km. 2는요? 그죠? 자, 이렇게는 마찰 것이 있습니까? 항상 확인하셔. 얼마 됩니까? 자, 칠판 보시고 이제. 자, 여기 매장 크기지. 1000대 1000이지. 일단 자, 그럼 이게 약분하면 1:1 되겠네. 그죠? 그래서 크기는 1:1. 거리는 5km 대 10km 얼마요? 1대 얼마요? 2지. 그래서 여기 1, 2인데 마찰에서 얼마라고? 자성돼 있지. 그러면 이건 몇 번, 값이 얼마요? 요거는 4분의 1 되지.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무조건 분모 제거예요. 분모. 그 전체에다 얼마 곱해준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얼마 되면 이건 4되지. 이 얼마요? 그 전체에 있는 곱이 분포되는 게 4대 1로 분포된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값 두 개 더해. 합이 얼마? 5분의 4가 어디? 1매장 간대. 5분의 1이 어디 간다고? 2매장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1000명 중에서 80%가 가는 거 아니에요? 20%가 가는 거지. 그럼 이 말은 800명 쇼핑에서 1 가고 200명 저기 2 가는 거지. 그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풀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푼다 이거 마시면 안 돼. 딱히 이게 뭐 있습니까? 수학이 아니라 이건 산수.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네, 그 정도. 나머지 내용은 하지 마셔. 알 필요 없으니까. 그럼 우리 작년 나왔던 문제 한 개를 했던 거 살짝 손대 볼게요. 자, 우리 작년 나왔던 문제. 197페이지. 14번 문제. 한번 풀어 보셔요. 197페이지. 기본서. 197페이지 14번 문제요. 글자 다 따라가지 말고 우리 했던 걸 다시 생각해서 키워드 뭔가 생겨보라고. 랠리가 나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지. 거리와 크기 묻는 거. 그 다음에 허파 비교합니다. 얘가 틀린 거죠? 자, 2번은 뭐 있습니까?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배배는 무조건 공장 입지할 때 뭐 한다고?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게 최적 입지지. 여기 포인트지. 그 다음에 컨버슨 그냥 지금 통과해. 네 번째 뭐 있습니까? 허퍼가 나 있는데 허퍼는 아까 했지만 고객이 올 수 있는 확률은 거리가 얼마 될 것인가, 면적이 얼마 될 것인가, 또 경쟁 점포의 수가 얼마 될까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건데 이건 큰 의미 같지 마.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게 누구라고? 그게 허퍼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중심지로는 하여간 재와 더달 보면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했지만 각 점포 크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지. 예, 그렇게 보시면 돼. 요거까지 마시라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공간 균배 원리 설명할게요.